자, 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오늘 아까 올려드린 서점기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태양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단기 계획을, 앞으로 대응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그냥 뭐 상상도 해보고 뭐 그러자는 취지예요. 일단은 태양은 제가 2월 8일 날 매수를 조금 했고 매수한 수량에 비해서 약 45% 정도의 물량을 10%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나머지 50% 정도는 좀 더 가지고 있어 볼 계획인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애가 움직일 것인지 그걸 이제 좀 예측을 해보고 또 그렇게 움직였을 경우에 또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한번 좀 계획을 해보자는 취지예요. 일단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수량 자체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간을 길게 잡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당장 다음 주가 되면은 뭔가 좀 실망스러운 움직임이 보이거나 하면 이렇게 매도를 가차 없이 할 예정입니다. 그런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번 시간엔 제가 이 태양에 대해서 좀 새롭게 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태양금속이랑 좀 연관이 있나 싶었는데 그거 태양금속 그쪽이랑은 연관은 없는 것 같고 선그룹이라고 해서 연료 있죠. 저희 라이터 가스나 뭐 부탄가스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점유율이 또 1위라고 하더라고요. 독보적인 어떤 기업인 것 같습니다. 쭉 가져와 봤는데 주요 이슈가 이제 좀 복잡해요. 이 오너 일과 관련해서 뭔가 좀 복잡한 뉴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요를 좀 보실게요. 2018년 12월 26일 기사입니다. 그 전에도 뭐 기사가 몇 번 있긴 했는데 너무 많아서 이 정도만 가져와 봤어요. 2018년 말에 행동주의 펀드에서 태양의 지배구조를 정조준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SC 펀더멘탈 그러니까 태양 종목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몰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SC 펀더멘탈과 국내 페트라 자산이 태양을 전조준한다 행동주의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7%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고 태양은 참고로 휴대용 부탄가스 주력 업체이고 국내 점유율이 70%에 육박하고 국내 세계 점유율 1위의 회사라고 합니다. 특수관계 회사인 승일, 세안과의 내부 거래, 그리고 가족 경영 등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수년간 부탄가스 제조사들과 가격 담합을 해서 뭐 대표가 법정에 선 적도 있다고 해요. 19년 1월 10일 기사입니다. 미 헤지펀드 태양 지배구조가 불합리하다라는 내용이고 SC 펀더멘털은 3월 주총에서 선그룹 주력 계열사인 태양의 코스닥 상장 폐지 또는 비상장 계열사인 세안과의 합병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배구조가 개선되나 하는 기대감을 좀 나타냈다고 해요.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간 복잡한 지배구조와 가족 경영 등의 문제점이 있다. 투명성이 상장사로서 부적합하다. 3월 주총에서 상장 폐지 또는 합병을 요구할 계획이다 라고 했다고 해요. 태양은 안정적인 사업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회사고 9,400원 기준으로 PER, 주가 수익 비율이 10.5배에 불과해요. 동종업계는 41.88배인데 그거 대비해서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1월 21일 또 비슷한 기사가 뜹니다. 이제 3% 룰이라는 게 뜨는데 덕분에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최악은 피했다. 3% 룰은 상장사의 감사를 선임할 때 지배주주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꿀벌이라는 사람이 주식을 50%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50% 중에 10% 정도를 어떤 펀드에서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주총을 할 때 그 투표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지분 구조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는데 지분 구조로 하면 최대 주주가 너무 이렇게 권한을 막 행사를 해버리니까 상장사 감사를 선임할 때에만 사내이사나 뭐 그런 거를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이제 그 주식이 몇 프로를 가지고 있든 간에 3%까지만 최대로 행사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 룰이라고 해요. 남성우 감사가 신규 선임이 되는데 2017년에 됐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3년씩 하나 보죠. 그래서 2020년 11월까지 임기가 만료일이라서 그 3% 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나 봅니다. 19년 3월 29일 주주총회 관련 뉴스입니다. 감사 축소 논쟁이 벌어진 태양주총. 정관 변경을 두고 SC펀드와 충돌, 경영진은 방어에 성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글씨체 때문에 글씨가 눈에 안 들어오나 보구나. 아, 이거 훨씬 낫네요. 죄송합니다. 훨씬 보기 편하네. 나도 글씨가 왜 이러나 했는데. 어쨌든, 감사 정원 축소, 정관을, 그러니까 이 SC펀드에서는 감사를 한 명 더 늘려라. 2명으로 운영하자. 그렇게 이제 한 건데,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태양 쪽에서는 정관 변경을 시도를 한 거지. 이제 정관에다가 감사는 계속 한 명으로 해왔고, 한 명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는 최대 2명까지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나 보죠. 그걸 없애고 한 명으로만 하자. 이렇게 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공방이 있었는데 대전 법원에서는 정원 축소 안건 상정은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이 SC펀드에서 제기한 안건 이전에 정관 변경안을 먼저 이렇게 주주총회 순서에 이렇게 넣은 거죠. 그러면 SC에서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하나가 없어져 버리니까 카드를 하나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는 이미 60%대 최대 주주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 승리를 한 거고, SC펀드 입장에서 보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이 이 펀드에 손을 들어줬다고 해요. 그래서 중장기에 투자 동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SC펀드가 이제 주총에서 한 얘기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사 정원까지 한 명으로 줄여버리면 견제 기능이 없다, 우려된다, 이 내용이고, 주주들의 지지를 요청했다고 해요. 태양의 인색한 배당 정책을 바꾸고 대주주를 견제하자, 이렇게. 근데 이제 되게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데 결과는 일방적이었다고 합니다. 태양은 70% 정도, 그리고 펀드는 약 20% 정도. 참고로 펀드 지분이 7%밖에 안 되고 태양은 최대 주주랑 그 주요 주주들이 70%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만 찬성을 한 거죠.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펀드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후 2020년 3월 20일 주주총회입니다. 작년이죠. 태양에서 감사위원회를 도입을 했다. 그래서 감사표 대결이 끝났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정관 변경을 추진해서 감사 선임 3% 룰에 해방됐었죠. 다수의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제고한다. 이런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펀드 측 이사회의 진입 수단인 3% 룰을 무력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 3% 룰을 보시면은 상근 감사를 선임할 때 3% 룰을 적용을 해요. 보통 이제 사회이사 감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있고 상근 감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상근 감사는 이제 계속 회사에 상주를 하고 있나 보죠.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상근 감사 선임을 하면 회사 쪽에서는 좀 더 이렇게 자기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할 수도 있겠죠. 뭔가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좀 친해진 상태에 있는 감사를 선임을 한다든지. 그래서 보면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모두 3%로 제한된대요. 상근 감사를 선임을 하면. 그렇게 되면 아까 위에서 나왔듯이 현창수 일가가 최대 주주 일가가 3%까지밖에 행사를 못하고 펀드에서 또 3%를 이렇게 할 수 있고 해서 이제 서로 맞붙게 되는데, 사회이사 감사를 선임하면 주주 1인당 3%까지 표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창수, 친인척, 계열사를 포함하면 최대 16%까지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있고, 펀드는 자기네 혼자니까 3%까지 그대로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자기네한테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회이사 감사를 선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펀드에서는 SC펀드에서는 이런 주주총회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어떤 정책을 이끌어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태양에 대한 어떤 경영권 참여도 거의 힘들어지고 투자를 한 메리츠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 번 더 나와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2달 후에 현창수 대표의 배상금 96억을 받았다. 태양에 현재 쌓여있는 현금만 600억 원에 육박한다. 근데 이제 2심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자금은 선수금 부채로 인식시킨다. 2차 2심에서 이제 패소를 하면 다시 돈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런 위험성이 있겠죠. 1분기 말 별도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이 연초 274억이었는데 584억으로 증가했대요. 310억이 늘었어요. 현금 축적은 크게 선수금 증가와 선수금은 이제 계약을 해서 기업들한테 먼저 미리 대금을 좀 받은 거죠.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 현금화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뭐 주식 투자를 한 게 있으면 그걸 좀 팔거나 해서 이렇게 현금화한 거. 태양은 대표적인 현금 부자이고 시장 과점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되고 있다고 해요. 2019년 말까지 투자한 단기 금융상품 규모가 183억에 달하고 올해 들어서 2020년 들어서 해당 상품을 처분해서 모두 현금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금 운용이 그때는 좀 위기가 있다고 막 했었죠. 그래서 한 것 같고 2020년 9월 17일 기사입니다. 103억 승소금 회계 개정을 변경했다. 소송 승소금 개정을 선수금에서 아까 선수금으로 처리했다고 나왔죠. 예수금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사례가 많지 않아서 개정 분류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2020년 예상하지 못했던 거금을 확보했는데 이제 그게 주주대표 소송에서 이기면서 103억가량의 승소금을 수령했다. 이 소송 내용이 뭐냐면 20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태양 등 썬그룹을 대상으로 계열사 가격 담합이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1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해요.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주주 대표 소송을 걸었대요. 현창수 대표한테. 너 때문이니까 너가 배상해라. 회사 쪽에 배상을 해라. 이렇게 해서 2020년 초에 1심 판결로 이제 96억, 60%인 96억을 배상해라. 그래서 이자랑 포함하니까 104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2020년 1분기 재무제표에 곧바로 반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추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걸 또 반납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유동부채로 인식은 하는데 기타 유동부채 내에서 선수금 계정이 있고 예수금 계정이 있는데 이게 계약에 따른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금으로 변경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1월 14일 공시를 보면 아까 그 펀드랑 회사랑 계속 싸웠잖아요. 근데 결론은 회사에서 이제 자기들 유리하게끔 이렇게 정관 변경을 추진을 한 거죠, 지금. 사회이사 감사를 선임을 하기로 함으로써 3% 룰을 이렇게 회사 쪽에 아주 유리하게 이렇게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SC 펀더멘털에서 더 이상 태양에 투자할 어떤 명목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2월 18일, 20일, 22일, 23일, 24일, 28일, 29일 그리고 1월 4일, 5일, 6일, 7일, 8일, 11일, 12일 계속해서 장내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91,993주를 갖고 있던 주식 수가 22,941주 정도로 줄었어요. 보시면은 보이시죠? 페트라 자산운용도 19년 12월부터 계속 장내 매도를 하고 있죠. 14만 2천 주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페트라가 2020년 7월까지 보면은 8만 8천 주 정도로 확 줄었고 그리고 코리아 밸류 오퍼추너티 펀드 여기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SC 펀드도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식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이유인지 그런 저러한 내용들의 기사와 공시가 뜨면서 요즘은 이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양상이에요. 이제 좀 흔들기 시작한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10,000주, 900주 하루에 거래량이 970주 막 이랬었는데 뭔가 1월 7일부터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1월 7일부터 이때쯤부터 보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슉 날아가더라고요. 지금 구간은 매수하기는 좀 부적절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이렇게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쭉 오르면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추천드리기도 좀 무섭고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원래 종목 추천은 잘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있다 정도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재무제표는 상당히 좋아요. 당연히 이렇게 현금도 많은 회사고 아주 좋은데, 이 지배구조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일단 오랫동안 가지고 갈 생각은 없긴 한데, 그래도 한번 절반 정도는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으로는 조금 더 들고 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주봉으로 봤을 때도 13,000원을 찍은 적은 거의 없거든요. 13,000원만 찍으면 이렇게 확확 내려가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2,000원 정도 오면은 매도할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2,000원 정도 오면 매도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계획에다가 해놔야겠다. 12,000원 매도 생각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실망스러우면 거침없이 손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문과적인 어떤 생각 아닙니까? 문구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뭐 IR 자료는 본 적이 없어요. IR 자료까지는 태양에 대해서는 다룬 적이 없는데,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 최대주주 지분 혹은 이재명 테마주로도 뭐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게시판 보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테마로도 뭐 약간 이렇게 거론이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일요일 밤에 태양 꿀벌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간혹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자주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